안녕하세요. 오늘도 진료 전 진입스텝과 함께 공부해보는 관절 꺾기 시간입니다. 관절염에 쓰는 소염제나 진통제가 내성이 있느냐,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관절염 약으로 쓰이는 진통제는 내성이 없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평소에 먹던 관절염이 어느 순간 효과가 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 관절염 통증이 심해졌거나 아니면 그 관절의 병이 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약을 점점 늘려가도 통증이 계속되는 것을 내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에 만약 약을 증량을 해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으면 더 이상 약물 치료로 병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선 상태라고 이렇게 가능성이 많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무릎 수술이나 뭐 이런 목적 중에 하나는 소염제나 진통제를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대부분 약을 이렇게 막 달고 사시다가 인공관절이나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뒤에는 약을 드리려고 해도 약 필요 없다고 이제 안 가져가시는 분이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아마 통증 없이 잘 지낸다는 얘기겠죠. 대부분 소염제는 간이나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물이 좀 많긴 한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가끔은 이제 얼굴이 붓는다는 분 계시죠. 약 먹으면 아니면 몸이 좀 붓는다. 그것은 심장에서 물을 배출하지 않고 체내에 유지시키기 때문에 이런 얼굴들이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환자분들이 살이 찐다고 이렇게 좀 느끼거나 아니면 이 눈 주위가 이렇게 눈 주위가 붓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약을 중단하고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의료진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. 특히 이제 뭐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위장 장애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쓰는 경우가 더 흔한데요. 주의를 해야 될 분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나이가 72세 고령이거나 위장 출혈이 과거에 있었던 분 혹은 심장 수술을 받아서 피를 먹게 하지 않은 뭐 아스피린이나 warfarin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. 특히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에게 문진을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제가 권유를 하는 거는 약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만약에 운동치료나 이런 요법으로 해서 그냥 운동으로 약 없이 지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운동을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운동 상태를 하기 힘들 정도로 병이 진행이 되면 무릎에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 한 2~3개월 정도는 약을 복용하시고 대부분 3개월 이후에 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6개월 정도에는 외국에 여행을 가셔도 될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는 치료법이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명심하시고 약을 복용할 경우에 본인에 맞는 적절한 약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만약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약을 무조건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관절염 말기 환자에서 계속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도 약이 이렇게 뭐 복용을 하면 왜 붓는지 아니면 이게 혹시 뭐 내가 내성이 생겨서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.